최근 포스코는 인도 최대 철강사인 JSW 스틸과 조각 능력 600만 톤 규모의 일간 제철소 건설을 위한 합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포스코 경영연구원의 임정성이고요.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오늘은 이번 합작 계약 체결이 가진 진정한 의미와 앞으로의 성공 조건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포스코는 지난 2005년에도 인도 오디샤 지역에서 제철소 건설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포스코의 기술력과 자본력만 믿고 의욕적으로 진출했던 것인데요. 토지 인수부터 인허가, 지역 주민의 반발까지 예상치 못한 장벽들에 부딪히면서 결국 사업을 철회해야만 했습니다. 반면 이번 합작 사업은 50대 50 지분 구조를 바탕으로 양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단순히 투자 파트너를 확보했다는 차원을 넘어 포스코의 제철 기술과 고부가 제품 경쟁력에 JSW의 현지 시장 지식과 실행 역량을 결합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JSW와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해서 모든 리스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합작 법인은 리스크를 없애는 장치라기보다 현지 파트너와 함께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구조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크게 보면 네 가지 리스크를 짚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 실행 리스크인데요. 인도에서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면 토지 확보는 물론이고 전력 용수, 항만 같은 인프라 확보가 결정적입니다. 환경 인허가와 지역 주민의 수용성 역시 아주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죠. 그런데 이 사업 실행 리스크를 JSW에 전적으로 맡기기보다 포스코도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관여해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원료 리스크입니다. 인도 현지 경쟁사들은 자체 광산에서 원료를 직접 조달하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이 매우 우수한 편입니다. 따라서 포스코와 JSW의 합작법인 역시 안정적이면서도 저원가의 원료 확보 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도 철강사업은 매장량은 풍부하지만 고로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성광이나 펠렛 같은 추가 공정이 필요하고요. 이 부분이 원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인도에 부족한 고품질 코크스탄은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데요. 이 코크스탄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조달하느냐가 향후 원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경쟁 리스크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인도 철강 수요는 중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큰 시장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수요가 늘어난다고 해서 곧바로 높은 수익성이 보장되는 것은 또 아니거든요. 최근 들어 타타 스틸, AMNS 인디아, 진달 스틸 같은 인도 철강사들이 일제히 대규모 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트너사인 JSW 역시 자체 생산 능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도 시장은 수요가 커지는 시장인 동시에 공급 경쟁도 그만큼 거세지는 시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나아가 주요 철강사들은 자동차 강판, 전기 강판 같은 고부가 제품 역량을 크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범용제뿐 아니라 고급제 시장에서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탈탄소 리스크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인도는 국가 차원의 그린스틸 분류 체계를 공표한 바 있는데요. 앞으로 환경 규제와 탈탄소 요구가 생각보다 빠르게 강화될 수 있다는 분명한 신호로 읽힙니다. 특히 대규모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는 현지 정부와 지역사회로부터 훨씬 더 높은 수준의 환경 기준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 설계와 설비 선택 단계부터 탄소 감축을 고려하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포스코는 이번 인도 진출을 완결형 현지화 전략의 아주 중요한 출발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만 완결형 현지화라는 것이 기존의 하공정 공장에 단순히 상공정을 연결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생산과 판매는 물론 인사와 재무까지 경영 전반의 현지화 역량을 포스코 내부에도 축적을 하고 이를 실제 사업 경쟁력과 수익성으로 연결하는 데 있습니다. AMNS 인디아 사례를 보면 아셀러미탈과 일본제철은 SR 스틸을 공동 인수한 후에 광산과 발전소, 항만 같은
보완 투자를 함께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할 수 있었고 지금은 안정적인 흑자 구조로 안착했습니다. 이처럼 인도 철강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공장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현지에서 자립 가능한 사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규모 면에서 보면 현재 계획 중인 연산 600만 톤은 시장 진입을 위한 의미 있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도 주요 철강사들의 대규모 증설 계획과 비교해 보면 향후 추가 확장 옵션도 반드시 열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인도 내 추가 투자나 자산 인수 기회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JSW와의 협력 시나리오를 미리 준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합작 경영은 본질적으로 끊임없는 협상 과정이거든요. 그 협상력은 결국 누가 현지 사업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느냐에 나옵니다. 인도는 제도, 관행, 문화 모두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JSW가 파트너라고 해도 포스코가 직접 학습하는 과정은 결코 생략할 수 없습니다. 제철소를 건설하는 4, 5년이 바로 그 역량을 쌓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인도를 단순한 철강 생산 기지나 판매 시장으로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그룹의 미래 성장 사업들과 시너지를 내는 장기 성장 플랫폼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차전지 소재와 에너지, 인프라 등 그룹의 강점 분야와 성장하는 인도 시장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할 것인지 전략적으로 검토할 시점입니다. 저는 거기에 더해 인도의 인재 활용 측면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현대차, 삼성전자, LG 같은 주요 한국 기업들은 대규모 R&D 센터를 운영하면서 인도를 이미 글로벌 혁신 거점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거든요. 포스코도 이제 인도를 단순히 시장과 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나라로만 볼 게 아니라 글로벌 인재 거점으로 바라보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현지에서 경쟁력 있는 사업 기반을 만들고 사람과 조직 역량까지 함께 키워낼 수 있느냐가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 성공 조건이 될 것입니다.